네, 반갑습니다. 한동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대입 정보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올렸어요. 근데 오늘은 제일 중요한 대입 정보 영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장학금. 네, 보면은 이제는 장학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보면은 한 학기에 등록금이 대략 400만원, 비싼 데는 500만원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18개 학기, 4년 동안 이제 8개 학기를 다니면, 그리고 등록금만 드는 거 아니잖아요. 생활비도 들고, 책값도 들고, 뭐 생활관비도 들고, 다양한 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대략 한 1억 정도? 1억 이상 정도 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보다는, 벌리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또 벌리기 싫어서 이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뭐 생활비 벌고 그리고 시간 쪼개가면서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현재는 또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정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장학금, 이제 한동대학교의 장학금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장학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늘 시간을 이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이번 시간에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동대학교 학생지원팀의 장학 담당을 하고 계신 권태경 과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한동대학교 학생지원팀의 장학 업무를 맡고 있는 권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학금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학생들한테 중요한 꿀팁들을 전달을 해주시겠죠? 네네. 오늘은 이 유튜브를 보시면 아마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유익한 시간. 네. 그러면 장학금 종류가 어떻게 되죠? 장학금은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개수를 살려보니까 교내장학금, 국가장학금 뭐 살려보니까 100개가 돼요. 100개? 100개가 넘어요. 그 이상 한동대학교에 네. 있는 장학금 100개가 넘는다? 네, 맞아요. 외부에서 주는 장학금도 많고 기부장학금도 많고 국가장학금도 많고 너무 많아요. 많죠. 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장학금에는 대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이 있고요.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외부장학금이 있고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교내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장학금 학생한테 주고 싶은 장학금이 많은데요. 네. 근데 학생들이 이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조금 안타까운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못 타먹게 되면은 장학금이 그러면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국가장학금이나 이제 외부에서 주는 장학금들은 이제 저희가 신청을 못 하게 되면 네. 그 장학금들이 고스란히 이제 정부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지원금이 안 내려오니까 장학금이 저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없어지게 되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이제 그런 장학금이 없도록 여러분들 이 영상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신입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신입생이 입학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한동가족 장학금이 있어요. 한동가족 장학금은 입학하는 첫 학기에 신입생 또는 편입생들이 위에 저희 한동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중에서 형제 자매가 있으면 입학금을 지원해주는 장학금이에요. 첫 학기에 딱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인데 이제 서류도 간단해요.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에 먼저 입학하는 학생의 휴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이 장학금은 다 지원을 해줘요. 네, 한동대학교 특성상 형이나 누나가 혹은 언니나 오빠가 한동대학교에 다니면 동생들도 한동대학교에 줄줄이 입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혹시나 내가 지원하고 한동대학교 다니고 싶은데 언니 오빠나 형 누나가 한동대 다닌다, 한동 가족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리면
면학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면학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1차 때 먼저 신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소녀소녀 가장들, 그 다음 한부모 가족의 자녀인 경우에는 등록금을 100%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장학금입니다. 근데 여기서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학장학금이 이제 같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하시고 면학장학금을 꼭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또 성적이 들어가요. 근데 성적은 최저 기준이라서 취득학점 17.5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고 평점 평균이 2.6 이상이 되어야 면학장학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막 어려운 부분들은 또 아니네요. 네, 맞아요. 성적은 2.6 정도면 한 중간 정도 되지 네. 않을까요? 네. 그리고 면학장학금은 계속 신청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학기마다. 네, 맞아요. 네. 면학장학금은 자격이 소득분위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 학기 신청 기간에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해주신 대로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해야 면학장학금을 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겠고요. 국가장학금 뒷부분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장학금이 또 있죠? 다음으로는 디딤돌 장학금이 있습니다. 디딤돌 장학금은 저희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인데요. 요건 이제 가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장학금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 파산, 부도, 개인회생, 그리고 가족 중에 혹시 장기 요양으로 혹시 학업을 좀 하는 데 힘이 드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 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장학금은 성적이 이제 최저 기준이 들어가는데요. 12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 평점 평균은 2.0만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은 등록금을 100% 다 지원해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럼 계속 쭉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 다음에는 가계곤란 장학금이 있고요. 소득분위가 국가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0에서 1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 중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가계곤란 장학금은 40만 원 지원을 해주고요. 이제 저소득층 생활관 지원해주는 장학금으로서 생활관비를 30%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성적 우수 장학금 중에서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도 생활관비를 30% 지원을 해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 학생들한테도 생활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우리 그러니까 집안 형평상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이 좀 신입생부터 이렇게 좀 탈 수 있는 장학금이 이렇게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네. 기억을 해주셨다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모집 요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꼭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입생들이 탈 수 있는 장학금이 또 뭐가 있죠? 지금 이제 성적우수 장학금이 있는데요. 이제 성적우수는 말 그대로 성적을 좀 우수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주는 장학금이겠죠. 입학하는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에 이제 상위 1%, 5%, 10% 이내 성적우수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1%는 입학금하고 수업료에 2년간 지원을 해주고요. 상위 5%는 수업료에 1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위 10%는 수업료의 70%를 한 학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적의 기준은 17.5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평점 평균은 3.5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성적 우수 장학금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성적 우수 장학금도 그렇고 몇 개 앞서 말했던 몇 개 장학금도 그렇고 그 성적에 좀 그러니까 내가 몇 학점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적의 제한이 조금 어느 정도 좀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만약 간혹 좀 입학해서 내가 성적 우수 장학금 해당자였는데 과목을 덜 신청해서 그거를 못하게 된 케이스도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친구들은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겠죠. 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